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야제입니다. 오늘도 제가 미스터 트롯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참 좋아해요. 왜냐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긴장감과 모든 에너지들이 다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받는 에너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흥들,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 가요 무대나 그냥 어떠한 콘서트의 한 장면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구나. 매주 목요일마다 무슨 파티하는 것처럼 아니면 뭐 교회에 무슨 부흥회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에 몰입되어 있고, 그리고 약간 컨셉이 뭐 기부 이렇게 하면서 무슨 돈 봉투를 이렇게 꺼내드는 걸 보고 이거 약간 종교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참 희한한 부분도 있으면서, 오늘 제가 경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데스매치를 보면서 1대1로 해서 한 명을 떨어뜨리는 그 경연이 있었죠. 그걸 보면서 많이 든 생각이, 참 잘하는 사람인데도 곡 선정이라든지 곡 편곡이라든지 이거를 잘 못해서 더 빛이 안 났다라고 평가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 편곡을 너무 잘해서 원래 잘하는 게 더 돋보였던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경연 프로그램에서 진짜 중요한 게 선곡, 그러면서 편곡이라는 건데, 곡을 정말 정말 잘 골라야 돼요. 정말 이 경연 무대라는 거는 그냥 내가 잘하는 거를 가볍게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하는 것을 모든 것들과 다 합해서 그 가장 큰 에너지로 상대방을 꺾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정말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어줄 경쟁력이 있는 선곡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아무리 선곡을 잘했더라도, 자기한테 어울리는 곡을 골랐더라도 그 곡을 또 맛깔나게 경연 무대에 맞게끔 편곡해낼 수 없다면 조금 더 저하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꼭 노래를 못해서라기보다는 곡의 느낌이 너무 좀 처진다든지, 뭔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다이나믹이 그 부분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서 아무것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뭔가 확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또 가슴이 뛰죠. 심장이 뛰면 좋아한다라고도 착각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 뭐 소개팅이나 연애학개론에서도 막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흥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편곡들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잘하는 그 실력에서 또 비례가 돼야지 이런 편곡들이 효과가 있는 건 당연하겠고요. 그래서 정말 이 경연에서 잘 살아남고 싶으면은 선곡도 잘해야 되지만 진짜 멋지게 편곡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편곡자를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똑같은 곡이라도요, 어떻게 편곡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정말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데스매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느꼈지만 제일 크게 느낀 거는, 편곡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접근 방식이 다 달랐는데 그거에 따라서 좀 많이 아쉬웠다, 아니면 그랬기 때문에 더 좋았다라는 평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순위를 한번 매겨볼 거예요. 저는 취향이란 게 특히 딱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무대가 좋았던 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도 되게 처음에 그 미스터 트롯을 봤을 때 임영웅 씨가 되게 인상에 많이 남았거든요. 사랑한다 정말. 노래할 때 되게 품위가 있는 그런 모습과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임영웅 씨가 진짜 한 1, 2주 동안 머릿속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노래를 정말 매력적으로 잘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편곡 부분에서 너무너무 아쉬웠던 분이 임영웅 씨예요. 그래서 노래 실력이라든지 표현해내는 표현법, 이런 것들은 확실히 지난번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게 맞아요.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근데 처음 선곡이 훨씬 더 월등했고, 사실 그 모든 매력을 초반에 딱 이미지를 딱 심어주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치가 높아졌겠죠. 그래서 좋은 선곡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곡 자체가 편곡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되게 밋밋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밋밋한 반주에 너무 잘 불러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실력이 있더라도 그 실력을 빛나게 해줄 편곡이 부족하면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그게 마이너스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편곡을 어떻게 했었으면 더 좋았으려나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2개월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거기에 다이나믹 포인트가 있어요. 소리를 좀 찍어서 내는 확실한 포인트를 더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노래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반주 사운드에서 조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지 않아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지만 그런 것들이 극대화돼서 더 전달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래서 좀 보면서 저 노래를 왜 저렇게 누가 편곡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영웅 씨의 잔잔하고 세심한 그런 느낌을 표현해 내려고 의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 곡을 편곡을 맡았다면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경연 프로그램에 맞게끔 좀 더 그 임영웅 씨가 표현해내고자 할 때 반주도 같이 따라가게끔 해줬으면은 훨씬 좋은 평가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래가 진짜 좋은 노래거든요. 저 아버지가 굉장히 트로트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그래서 그 곡이 편곡을 하고 되게 맛깔나게 살리기에 되게 심쿵하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뚜렷한 곡이에요. 근데 그런 포인트가 뚜렷한데도 그걸 못 나타내 줬으니까 얼마나 아쉬워요. 잔잔하게 부르는 그 느낌에서 감정을 표현해내는 게 지금까지 임영웅 씨의 특기였다면 앞으로는 좀 더 다이나믹,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를 표현해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준다면 훨씬 더 진짜 실력자구나 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마음속에 1, 2, 3등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영탁 씨가 진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설을 달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너무 좋은 무대를 데스매치의 초반에 바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정적이고 밸런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맞는 모습으로 노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타이밍에는 영탁 씨가 진을 하는 게 합리적인 결과였다고 생각을 해요. 꼭 영탁 씨가 완전히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1등 이런 개념보다는 이번 무대에서는 영탁 씨가 진을 하는 게 정말 잘 어울려요. 그 방송 프로그램의 연출 이런 거랑 관련을 해서도 너무 잘 어울리고 시원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진만 따로 이렇게 딱 드린다면 진은 진짜 영탁 씨를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파이널 무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가 3등, 2등, 1등을 한번 뽑아볼 건데요. 일단 먼저 3위를 뽑아보자면 여러분들은 이거에 이의를 제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3등은 신인선 씨한테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번에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잖아요. 에어로빅을 하면서. 모든 서민들이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을 창조해냈는데 창의력, 창조력 이런 것도 너무 좋았지만 근데 제가 신인선 씨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테크닉들을 구사하고 있어요. 사실 되게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신나게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런 얼굴로 노래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웃는 얼굴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노래를 한다는 게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를 훈련을 시켜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 테크닉에 속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도 너무 좋고 그분이 갖고 계신 열기, 에너지 이런 거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그런 발성이 참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안정화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밑으로 이렇게 넣는 약간 흉강을 울리는 이런 발성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내 맘을 그냥 두지 말아줘요. 그리고 특이하게 되게 왔다 갔다 발성을 되게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비강도 어느 정도 이제 섞어서 쓸 때는 자기 의도에 따라 섞어 쓰고 계시고요. 제게 말해주세요. 벨팅은 물론이고 소리를 이렇게 쳐내는 거 있죠? 그리고 롱톤 그런 것들도 들어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비브라토나 이런 것들도 흔들림이 다른 분들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발성 테크닉을 쓰는 걸 보고 이분이 테크닉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도 뭐 봤냐고 하면서 선곡 자체를 되게 다이나믹하고 힘있고 이런 곡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번에 사랑의 재개발도 되게 신나게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테크닉이 많이 티가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신나기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그 안에서 표현해낸 소리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사랑의 재개발을 다시 들어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소리들로 구사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좀 전략을 그분이 슬픈 노래라든지 발라드 개념의 그런 템포, 느린 템포의 곡을 가지고서 표현해내는 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테크닉이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좀 다양한 무대를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나는 노래를요, 아무나 그렇게 신나게 못 불러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신나는 노래도 되게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나게 부른다고 부르는데 전혀 상대방이 신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진짜 그 느낌 그대로 온전히 표현해내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고수거든요. 고수.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2위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제 마음의 2등이라고 뽑았던 것 같은데요. 이찬원 씨가 이번에 노래 부른 거에 뭐 토를 달 게 있나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 불렀고 깔끔하고 훨씬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역시나 엄청나게 시원하게 노래를 불러줬죠.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그래서 역시나 또 속이 뻥 하고 뚫리는 그런 기분을 느끼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발성이 잘 열려 있고 그 열린 소리가 낭비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퍼지는 소리라든지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소리가 잘 열려 있고 어느 정도 통소리, 넓은 소리를 갖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또 집중도, 그 소리를 리드하는 그런 모든 점들이 굉장히 성숙한 테크닉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 예전 영상들을 보니까 확실히 좀 어린 티가 많이 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몇 년 사이라든지 아니면 이 경연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포텐이 터진 것 같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이랑 뒷모습은 되게 수수하게 보이는데 스타일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연에 또 월등한 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찬원 씨도 신인선 씨랑 비슷하게 솔로 무대 때 계속 좀 비슷한 류의 선곡을 했어요. 훨씬 더 월등한 테크닉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의 노래를 하더라도 역시 잘하구나 이렇게 된 건데, 만약에 진짜 월등한 테크닉이 얹어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비슷한 선곡을 또 이렇게 선곡을 한다면 계속 이렇게 평가나 사람들의 기대치를 못 맞춰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역시나 신인선 씨처럼 보다 더 다른 느낌의 선곡을 해서 편곡을 진짜 맛깔나게 또 잘해서 보여준다면 또 다른 느낌을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면서 이런 것도 잘하구나 라는 또 평가까지 받으면 훨씬 더 다양한 팬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찬원 씨한테서 제일 칭찬하고 싶은 거는 발성적인 테크닉과 자유자재로 꺾어내는 그 꺾기 기술 있죠? 그게 진짜 트로트의 맛이잖아요. 그 트로트의 맛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적재적소에 너무 잘 써줬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그냥 트로트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이번 무대는 사실 편곡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디서 힘을 쫙 빼고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해줘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흥을 막 올려가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막 갑자기 이렇게 가는 느낌을 주면서 흥을 팍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명확하게 섹션을 딱딱 나눠가지고 너무 표현을 잘해줘서 사람들이 막 진짜 막 신이 났죠, 그 무대에서. 어차피 인생이란 연극이야 아니더냐. 그래서 편곡을 잘한 무대를 보고 싶다면 이찬원 씨의 무대가, 저는 편곡은 제일 잘했다고 봐요. 경연 무대에 있어서 그런 편곡은 정말 경연에 필요한 편곡이거든요. 이찬원 씨의 노래에서 편곡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고, 단순한 편곡이지만 그 단순한 편곡에서 사람들이 가장 큰 그런 감흥을 받는다라는 거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복잡하게 편곡을 하려고 한다거나 너무 머리를 많이 쓰면은 편곡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는 무조건 터뜨려 줘야 된다라는 그 부분은 사람들도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맞춰줬을 때 같이 터지는 거잖아요. 혼자서만 편곡을 멋있게 해가지고 터뜨리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데. 그래서 본능적으로 여기는 그치 그거야 하는 그 포인트를 꼭 맞춰서 편곡을 해줬을 때 오히려 대중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좋겠죠.